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고 내용이나 그다음에 피해 정도 그리고 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세 가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시고 질문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아니, 똑같은 사고고, 똑같은 부상급수를 받았고, 진단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급여도 거의 똑같다. 그런데 왜, 2주 합의인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느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에 대한 해명해달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옆에 제가 쭉 뭐라고 뭐라고 써놨는 게 보이시나요? 예, 이거를 보시고 이게 나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영상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보상과 직원이셨거나 손해사정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신 거죠. 이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게 뭐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 처음으로 그 보상과 입사를 해가지고 제 멘토한테 비슷한 질문 한 적이 있어요. 2주 진단인데 어떤 사람은 뭐 50, 70 받고 어떤 사람은 200, 300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합의하잖아, 합의. 너 합의 몰라? 합의가 뭐야?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하는 거 아니냐. 100만 원에 팔래, 100만 원에 살래. 이게 의사 합치에 합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서로 양보해서 서로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사람 몸에 대해서 금액을 매기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보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얼마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치하면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청자님께서 말씀드렸던 왜 금액이 다르냐?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금액에 대한 일치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보상가 직원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개념이 잘 없을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인사고가라는 걸 매기시잖아요. 혹은 KPI 이런 걸 당해보신 분 있으실 건데 각자마다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혹은 매 분기 혹은 매 반기마다 어떤 평가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잘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거든요. 자동차 보상가나 일반 보상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요소들이 보통 이 정도 되는데 더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더 많은데 이 정도 이야기를 알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가 요소가 매번 바뀌고요. 어떤 평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가 직원들도 다르게 대처를 한다는 사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먼저 사건 처리율, 뭐 발생 처리율, 사건 뭐 해결율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좀 이름이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한 달 기준으로 100건을 받았으면 100건을 처리해야 되는 게 대인 보상가 직원의 그 숙명입니다. 그래서 100건 받았는데 100건 처리를 못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월말이 월요일이거나 뭐 설이나 추석을 쉬고 왔을 경우를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마감일인데 월 마감일인데 내가 100건 받았는데 100건을 해결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월 말로 가면 보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말에 가면 돈을 많이 주는 게 왜 그렇지? 예, 이거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당 보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알고 계실 거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 명한테 합의하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인당 보험금 얼마예요? 75만 원인 거죠. 150 나누기 2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인당 보험금을 얼마를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일반 개인들은 한 번밖에 1년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교통사고를 겪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일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그래서 100만 원 나갈 거 10만 원 까자, 5만 원 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합의금을 계산할 때 그 인당 보험금은 나가는 합의금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비가 합산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이 치료비를 보상과 직원이 직접 계산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치료비 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름의 융통의 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치료비를 누가 계산하냐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보상과 직원들이 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합의금을 얼마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회사마다 좀 다른 접근 방식이 나옵니다.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회사마다 이제 정책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합의 기간을 단축하면 합의금을 줄 거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땡겨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합의금이 좀 유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정책을 피면요. 두 번째로 합의금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는데 2번을 하니까 합의금 많이 나가더라. 그럼 2번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2번 한다 그러면 돈 더 주는 겁니다. 좀 웃기죠?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인당보험금을 개개인으로 평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예, 부서나 팀 전체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내 거 나가는 것보다 팀이나 부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건 나가는 게 좀 덜 부담스럽죠. 예, 수가 좀 나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부서로 인정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나가는데 조금 더 유하지 않을까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만 원, 70만 원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도 받는 겁니다. 좀 감이 잡으셨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 미결손해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면 보상과 직원이 전화를 하거나 혹은 나가거나 해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어떤 피해 정도나 어떤 과실 정도나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보험회사는 거기에 맞게끔 이 돈은 합의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보험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결 손해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쌓는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럼 이 미결 손해액이 큰 거는 어떤 거냐면 오래된 건들일수록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 안 건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미결 손해액에다가 배점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정책 담당자가 돼서 봤는데 우리 보상과 직원들이 비교적 최근 건들은 잘 처리하는데 오래된 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더라. 뭐 때문에? 오래된 거 처리하면 뭐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많이 나가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묵혀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 계속 미결 손액이 쌓이니까 소위 말해서 보험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돈, 뭐 추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라라고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되게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상과 직원이 전화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거나 금액을 더 주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배팅이 많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중상자 조기 합의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보험 사기는 말 그대로 보험 사기 적발입니다. 보상과 직원들한테 목표가 있거든요. 보통 보험회사별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건을 처리한다면 한 10%, 9에서 10% 내외 정도는 사기로 봐요. 근데 그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는 적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건수 대비 몇 건의 적발 금액을 주거든요. 목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상과 소송 되어 있는데요. 소송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구상은 뭐냐면 쌍방간의 공불사고, 뭐 6대4나 7대3 사고라든지 뭐 8대2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통은 80%나 70% 있는 가해자 회사가 먼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 이게 구상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나 무면허 사고 같은 경우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금을 얼마나 잘 확보했느냐. 이것들이 여기에도 미치거든요. 손해율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여기 구상 소송도 하나의 평가 요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하고 민원인데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얘기하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민원을 받게 되면 이거를 아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아우러져서 보상가 직원을 평가하는 요소인데 어느 경우에다가 그 보험회사 본사가 혹은 부서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2주 진단이 나왔고 3주 진단이 나왔는 같은 2주, 같은 3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왜? 그 보상 일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과 직원들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러면 당신한테 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보험금 많이 받느냐? 저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상과 직원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상과 직원한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객인데, 내가 보상과 직원인데 상대방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화를 하면 맨날 욕하고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 보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비교적 요구 금액이 명확하고 되게 젠틀한데 요구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상가 직원은 한 200을 제시했고 피해자는 한 300 정도를 제시했다면 떠오르지 않을까요? 월말에? 그런 사람한테 월말에, 연말에, 분기말에 전화해서 사장님 조금만 조정해서 저희 합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시려면 사실 직원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무조건 이번에 승진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승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평가 요새 되게 민감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인지 본인이 아시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담당 직원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분하고 5분, 10분만 이야기해 보면 대충 감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흘려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절대로 싸우지 마라. 좀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젠틀하게 하면 젠틀하게 할수록 보상 직원들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평가 요소가 다양하니까 그리고 그 보상가 직원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당연히 합의하는 합의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결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다? 보상가 직원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돈 1,000만 원 받고 싶어 이게 아니시잖아요. 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랑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상가 직원들이 판단을 하죠. 아, 이 건 놔둬야 되는 건이다. 아니면 이 건은 내가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회사랑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와야 되는 건이다.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 없이 본인의 경험 가지고 본인의 어떤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 2주, 3주 사고에 뭐 몇백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몇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만들고 제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거든요. 2주에 얼마, 3주에 얼마 딱 정해져 있으면은 보상 직원을 대졸 사원으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합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협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용에 만족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쿡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